토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상생상극도 8개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진술, 충매, 그리고 인, 신, 사해. 여기는 무진이 되겠고요. 무술이 되겠죠. 그리고 기축, 기미, 무인, 무신, 기사, 기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육식 갑자로 쓰니까 이렇게 8개가 써졌어요. 상생은 상극으로 이어지고 상극은 또한 상생으로 이어져야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생이 무엇인지 이제 상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축중의 기토라고 하면은 토국수해서 목국토 한다. 토국수하고 목국토 하면은 수생목 한다. 이건 하도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뜻이 이제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상생상극이 이렇게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이제 토의 상생상극, 그리고 이제 수의 상생상극, 화의 상생상극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기미, 기축기미, 무진, 진술, 충미, 인신, 사해, 무인, 무신, 기사, 기해. 이렇게 이제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축에서 토국수라고 하면 기해가 되겠죠. 목국토라고 하면 갑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계수, 갑목이라고 하는 수생목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자질 개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국수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질 개발 환경이다. 그리고 목국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질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질 개발 환경. 그 이후에 계획학원, 지식 체계가 성립이 된 거죠. 먼저 지식을 습득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지식 개발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 습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이라고 하는 과정이,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개수가 없고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토로다가만 한다. 토로다가 한다 그러면 개수가 없으니까 기계 환경이 안 만들어지죠. 개수가 없으니까 지식체계 완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목국 토는 되니까 지식체계의 과정은 밟은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진로 상담이라든가 학업 상담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기적절함이라고 해서 나이에도 맞고 시기에도 맞아야죠. 그래서 시기적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토의 상생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것은 항상 수화가 상생상극을 하면 목과 금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토로다가 상생상극을 공부를 할 건지 목과 금으로 상생상극을 할 건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언가 깊이 있는 내공을 갖추려면은 수화토로다가 상생상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 내공을 갖추려면 수화로 상생상극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공을 쌓으려면 또 토를 기준으로 상생상극을 하고, 내가 특별하게 무슨 지식적 내공을 쌓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내가 상담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목과 금으로만 해도 돼요.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렇게 간지를, 청간지지를 쓸 줄 알아야만이 유용지신을 잡을 수가 있고요. 유용지신을 잡을 수 있어야만이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8개가 가져다가 주는 효과는 진로 적성뿐만 아니고 그 시기를 알게 하는, 무엇을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명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만물은 땅에서 나오니 땅은 곧 만물의 어머니다. 즉 수화가 인도를 해서 나오는 것이고, 수화가 인도를 해서 만물을 기르는 것이죠. 수화가 낳고 기르니까 수화가 아버지가 되고 토가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토가 잘못되면은 삐뚤어지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버지라고 하는 수화가 잘못되면 유전인자가 잘못되거나 성장을 시키는데 잘못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고 화가 있으니까 둘이에요. 수라고 하는 아버지는 자식을 유전적으로 나쁘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잘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화라고 하는 아버지는 낳아놓은 자식을 잘 키울 수도 있고 잘못 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낳는 매개체는 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낳고 기르는 것은 수화의 합작품이다. 수가 생산 담당이고 화가 성장 담당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는 생산 담당이고 화는 성장 담당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는 출산 담당, 화는 생장 담당, 그리고 토는 매개체다. 이런 의지를 동양철학에서는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네 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축이 잘못되면은 정신병이 오게 되죠. 그리고 기미가 잘못되면은 몸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몸이 뭐 이렇게 정신병처럼 아프기 때문에 어디 일정하게 아프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죠. 정신이 어떻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기축에서 정신이라고 하면 대개 나타나는 병이 대개 기라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기. 그리고 기미라고 하는 것은 이 미중의 기토, 이 미중의 기토는 이제 정화기토, 그렇죠. 정화기토라고 하는 화생토라는 거예요. 정화기토라고 하는 화생토가 나오고요. 그리고 정화경금이라고 하는 상극기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토와 경금이라고 하는 토국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춘절의 토국수는 하절에는 이렇게 목생화로 나타나요. 동절의 토국수로 나타나느냐, 춘절의 토국수로 나타나느냐, 추절의 화생토로 나타나느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리고 목국토와 정경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고요. 개갑이라는 수생목과 토생금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 체계를 만드는 환경을 만났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기술 체계를 만나는 자기 자질을 개발하는 환경을 인지하는 거죠. 환경을 만나는 거고 그 환경을 개발하는 거고 그것은 기경은 개발한 환경이 이제 완성이 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과 기미, 즉 토국수와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창작력과 창의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창작력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기계가 부족한 것은 모방력이 좀 부족하죠. 모방력이 좀 부족하고요. 기정이 부족한 것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기, 기정은 모방을 잘 해야 되고 기계는 창의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창의력과 모방력 중에서 모방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데, 즉 말해서 기정, 정기가 훨씬 더 잘 사는데 기계가 못 사는 이유는 모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정이 볼 때 기계는 지질이 궁상으로 보여요. 기계는 대개 이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심성, 정신을 깨끗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몸에 어떤 걸치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를 않아요. 검소하게 보여요. 단정하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기정은, 정기는 어떨까요? 머리는 좀 비었지만은 외모는 또 예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다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를 스타일리스트 혹은 장식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정, 기정이나 정기나 같은 의미예요. 오늘 이제 토를 중심으로 하니까 기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서 기정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제 원칙은 화생토니까 정기, 그러니까 기토, 정화기토, 그리고 정화기토로다가 환경을 인식했으면,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정화경금으로 재련을 해서, 그러니까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경으로다가 이제 기술 체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미중에 있는 정화의 모습이죠. 미중에 있는 기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되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성립된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 개수가 없으면 성립 단계가 될 수가 없듯이, 여기에서는 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이 부족하죠. 그러면 정화가 없으면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렇죠? 기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쓰는 기술이 되는 거죠. 반드시 뭐 정화로다가 내가 기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그냥 누구가 만들어 놓은 거를 판다고 해서 더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초정밀적인 기술을 갖추었다고 해서 잘 산다는 게 보장된 건 아니에요. 대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랖이 넓어야죠. 정경 하나밖에 없으면 초정밀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경이라는 토생금이 되어 있으면 오지랖이 넓다, 대인관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술자가 좋으냐 관리자가 좋으냐, 오지랖이 넓은 게 좋으냐 기술자가 좋으냐, 이 차이예요. 정화와 기토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축중의 기토, 미중의 기토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축중의 기토는 자질을 타고난 걸 말하죠. 자질을 타고났어요. 미중의 기토는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축중의 기토가 뭐 히스테리를 부렸다면 그거는 타고난 성격이에요. 미중의 기토가 히스테리를 부렸다면은 이거는 징크스로 연한 거예요. 그래서 축중의 기토가 무슨 말을 할 때 혹은 성질을 낼 때는 항상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가 붙어요. 1인칭 주어가 붙어요. 나는,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게 붙죠. 근데 미중의 기토가 대화를 하거나 화를 낼 때는 이렇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불편해요. 이렇게 타고난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중의 기토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만 축중의 기토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중의 기토는 온화를 가장한 까칠한 성격들이 매우 많은데, 축중의 기토는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논리를 따지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미중의 기토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본능적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중의 기토는 지식을 개발하는, 지식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고, 미중의 기토는 기술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기술 체계라고 하니까 혹시 또 오해를 하시는데, 무슨 전기나 기계나 이런 것처럼 무슨 건설, 건축 이런 기술을 다루는 걸로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운영 능력이라든가 판단 능력도 기술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IT, 미래기술 연구, 그러니까 에너지 연구, 재료 분석 공학,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과학 기술들이 모두가 다 이 기술 분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축구협회 가면 기술위원장이라고 있죠. 또 무슨 협회에 가면 기술이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기술이라고 들어가는 거고, 어떤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지, 연장을 든 것을 기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음악 편집하는 거 이거 기술인가요? 지식인가요? 음악 조율을 하는 거는 어떤가요? 이 기술이에요. 요즘은 이제 깃털을 개발해 놓고 거기에서 쓸만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논밭이라고 하잖아요. 태산인, 큰 산인 무토가 아무리 높아도 논밭보다가는 쓰임이 덜 하더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논밭이 생기기 전에는 모든 먹을 것들이 산에서 나왔죠. 그리고 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토라고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2000년 이전에는 깃털을 물웅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깃털을 택이라고 했죠. 모택자를 써서. 그래서 산택통기라고 했어요. 물웅덩이와 산이 만나서, 물과 산이 만나서 만물이라고 하는 키가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0년쯤 전서부터 깃털을 논밭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들이 논밭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논을 일구었잖아요. 일구어서 깃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논과 밭을 깃터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연못이라고 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사는 생활 터전을 깃터라고 하죠. 사람들이 산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경치 때문에 물 옆에도 물로도 많이 놀러 가죠. 또 산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기축과 기미 중에 어떤 게 더 공부를 잘할까요? 기축은 공자왈, 맹자왈하고 마음을 씻고 정신 수양을 많이 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해요. 근데 정화는, 기미니까 정화는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축과 기미에서 천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는 게 낫다, 없는 게 낫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천간에 토간이 되면은 관리 능력이고, 천간에 토간이 안 되면 그냥 실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가령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기토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정인격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신해생이다 이러면은 계사월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인격이니까 폐인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천간에 임수병화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천간에 임수병화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은 이제 고쳐져야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은 쓰고 암장에 있는 거는 못 쓰죠 라고 해요. 암장의 거를 쓰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암장은 쓰지 못한다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천간에 투관된 사람이 아니라 이 지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지지를, 암장은 쓰지를 못하지요 라고 하는 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선가 계속 누군가가 이런 말을, 이런 이론을 계속 내놓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어쨌든 기축 기미라고 하는 이제 요 설명을 제가 이제 지금 드렸고, 순서는 항상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 그래서 토국수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개발 환경, 그리고 지식 개발 과정, 지식 개발 단계가 성립이 된, 지식 체계가 성립이 된 거고요. 요 밑에 거는 이제 기술 개발 환경, 기술 개발 과정, 그리고 이제 기술이 개발된 과정이 완성된 과정이다. 전문화가 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자로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정경인 거예요.